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체리 무늬 비키니? 애들 옷 빌려 입었나? 그냥 장난이잖아, 아줌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유머러스 해야지. 어? 저 사람 혹시 킥복싱 국가대표 누구 아냐? 강민주. 맞아. 이 사람 그 전설의 강민주야. 뭐야, 미쳤어? 잘 몰라봤습니다. 선생님, 제발 진정하세요. 그 모래 한 삽이 잠들어 있던 전설을 깨웠습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붐비는 날엔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습니다. 관광객들에 치이고 거리의 취객까지 섞이면 괜히 피곤해지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간만에 휴일 알바생에게 카페를 맡기고 오늘만큼은 저도 관광객처럼 휴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평일인데도 사람은 꽤 많더군요. 저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책 넓은 모자에 수건을 둘렀어요. 그날 특별히 골라 입은 체리 무늬 비키니 위엔 얇은 커버업을 걸쳤고요. 작은 빨간 체리들이 핑크 바탕에 흩뿌려진 무늬였는데 40이 넘어서 입기엔 좀 과할까 싶었지만 그런 날이 아니면 좀처럼 혼자 일광욕할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 시선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누워있다 보면 괜히 옛날 생각이 나요. 링 위 조명, 발목 테이핑 소리, 땀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걸 떠나오던 날 내 등에 내려앉은 함성. 그렇게 조용히 누워있던 제게 웃음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등 뒤에서 킬킬거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모래를 뭉치는 사박사박한 감촉. 야야, 문신 봐라. 저 여자 조폭 마누라냐?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체리 문이라니 애들 옷 빌려 입었나? 야, 저런 거 발차기 하면 속옷 다 보이는 거 아냐?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40이 넘은 여자가 비키니 입은 게 그렇게 우스운가요? 내 몸에 새겨진 작은 문신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감. 그리고 싹 모래가 머리부터 목까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였는데 입까지 모래가 들어왔어요. 체리 무늬 비키니 위로 거친 해변 모래가 쏟아져 내렸죠.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도 들렸고요. 근육질의 남자 넷이 제 옆을 둘러싸고 있었죠. 팔뚝과 어깨에 용 문신, 십자가 문신이 선명한 놈들이었어요. 검은 탱크톱에 반바지, 목에 굵은 체인까지.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 차림이었죠. 한 놈이 플라스틱 양동이를 던지며 말했어요. 그냥 장난이잖아요, 누님. 이 동네 처음이신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유머러스 해야지.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선글라스를 벗고 모자를 벗자 그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조금은 당황한 눈치였죠. 뭐야, 진짜 나이 있으시네. 그냥 웃고 넘기시죠, 아줌마. 그 말에서 아줌마는 존칭이 아니었어요. 빈정거림, 조롱, 어설픈 위압감.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 모래를 털어냈어요. 왼쪽 다리를 반쯤 접고 오른발을 뒤꿈치로 살짝 돌렸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세를 잡는 법, 숨을 고르는 리듬, 그리고 발등에서 시작되는 경고. 첫 탄은 오른쪽 광대였습니다. 정확히 이마 위쪽 모서리를 날렸죠. 남자는 휘청거리며 모래 위에 쓰러졌고 다른 셋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야 미쳤어?
그 다음은 짧은 무릎차기. 허리를 숙이려던 남자의 턱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모래 위에 쿵소리와 함께 주저앉은 그 남자를 지나 세 번째. 아, 선생님, 진정하세요. 마지막 하나는 도망가려다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 순간 오른발로 그의 손목을 밟으며 왼발 뒤꿈치로 어깨를 눌렀죠. 주춤거리던 놈을 뒤에서 가볍게 눌러 넘어뜨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핸드폰을 들던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중얼였어요. 저 사람 혹시 킥복싱 국가대표 누구 아냐? 그 순간부터 휴대폰이 여기저기서 켜졌고 인터넷 검색창에 킥복싱 여자 국가대표 문신이라는 단어가 올라갔죠. 그리고 곧 누군가가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민주. 맞아. 이 사람 그 사람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변을 걸어 나왔습니다. 체리 무늬 비키니에 묻은 모래가 모강까지 들어가 간질거렸지만 기분은 담담했어요.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조용한 도시에서 이제 진짜 조용히 살진 못하겠구나. 제 본명은 강민주입니다. 올해 43. 한때는 태극마크 달고 세계를 돌던 킥복싱 국가대표였고 지금은 부산 해운대 뒷골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가게 이름은 레드샌드. 빨간 모래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싸우던 경기장의 매트색이 붉은색이었거든요. 그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났던 기억들, 다시 밟고 싶지 않지만 잊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담았어요. 오전 8시면 커피 머신이 돌아가고 8시 반이면 단골 어르신들이 들어오십니다. 시장통에서 분식집 하시는 오 여사님, 바닷가 근처 장화가게 이 사장님, 그리고 말을 거의 안 하시는 장봉래 할머니. 셋 다 조용히 커피 한 잔 놓고 1시간쯤 있다 나가시죠. 저한테 말도 많지 않으세요. 그게 참 좋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조용한 걸 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커피 드시고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나가시니까. 그런 평범함이 제겐 사치였거든요. 오전 장사 끝나고 나면 1시부터는 동네 아이들 대상으로 체력 수업을 해요. 카페 옆에 작게 연결된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예전 창고였는데 제가 벽에 매트 깔고 줄넘기랑 기본 스텝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료 수업은 아니에요. 그냥 심장 튼튼해야 공부도 잘한다는 핑계로 놀아주는 거죠. 아이들은 몰라요. 제가 누군지, 어디까지 갔던 사람인지. 그나마 아는 아이가 있다면 민찬이 정도예요. 21살. 대학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는 친구인데 운동 좋아하고 저 몰래 유튜브에 제 옛날 경기 영상도 찾아봤더라고요. 사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 동네 좀 아까워요. 이력으로 따지면 진짜 전설급인데 전설 같은 소리 하네. 커피나 잘 내려. 아니 진짜예요.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 질문엔 답하지 않았어요. 그만둔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죠. 제 전 남편. 결혼하고 2년쯤 지나니까 제 과거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싫어했어요. 여자가 왜 그렇게 세게 굴어? 사람들이 너 무서워하는 거 몰라? 아무래도 좀 남자다워 보이지 않냐? 결혼한 여자가. 애 낳으면 몸도 달라질 텐데 굳이 운동을 그렇게까지. 그 말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길래 몰래 나갔죠. 호텔 주차장에서 제 후배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둘이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그가 나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깨졌어요. 제 안에서 뭐가. 그 길로 모든 걸 접고 혼자 이 동네로 내려왔어요.
해운대도 사람 많고 복잡하지만 중동 골목 안쪽 이 거리만큼은 평화로웠거든요. 40이 넘어 혼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내 과거를 캐묻지 않는 곳에서 그냥 커피 한 잔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조용한 가게, 단정한 커피 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는 손님들. 그런데요. 바닷가에서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 이 평화가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모래사장 사건 이후 처음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오 여사님이 커피를 받으며 말하셨어요. 민주 씨, 괜찮았어요? 뭐가요? 인터넷에 영상 떴던데. 누가 찍었는지 몰라도 보기 좀 그랬어요. 뭔가 참았던 게 폭발하는 느낌? 그 말에 커피잔을 놓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참았던 게 폭발하는 느낌. 그게 정확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참기 싫었던 겁니다. 모래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 말투, 비웃음 나이 든 여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그 건방진 계산. 그게 내 머리 위로 쏟아진 거였거든요. 그날 이후부터는 누군가 골목 입구에서 저를 보고 돌아가기도 하고 시장 상인들 몇몇이 저를 피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좀 세 보인다. 저 여자 화나면 무섭겠네. 혼자 사는 사람이 저러면 곤란하지. 그때부터 알았죠. 주먹을 썼을 땐 이긴 것 같았지만 내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 모래 한 삽이 이 조용했던 뒷골목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까진 그냥 해프닝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잘못은 그쪽이었고 나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상이 퍼진 건 예상 못했지만 뭐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하루에도 수백 건씩 벌어지잖아요. 그냥 잊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영상은 퍼졌고 제 이름도 같이 퍼졌습니다. 해운대 조폭 넷을 쓰러뜨린 체리 비키니 여성실은 킥복싱 국가대표 출신 레드샌드 사장님 전설이었네. 이런 제목이 붙은 짧은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뜨더라고요. 그쯤부터 골목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시장통 어르신들이 말을 아꼈고 그 다음엔 단골이던 이 사장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만 가져가더라고요. 장복래 할머니는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만 끄덕이며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봤다는 건 느껴졌어요. 그 이상은 꺼내지 말자는 분위기랄까. 그래서 나도 더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카페 뒷문 쪽에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어요. 재떨이도 없는 골목인데 유독 제 가게 뒷문 앞에만. 다음 날은 캔맥주 하나가 쓰레기 봉투 위에 얹혀 있었고 또 다음 날엔 쓰지도 않은 장사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그 다음 날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데 유리창에 붉은 립스틱으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아줌마 조심하세요. 처음엔 그냥 동네 불량 청소년들 장난인가 했어요. 근데 민찬이가 그러더군요. 사장님 혹시 그날 쓰러뜨린 사람들 있죠? 왜? 저 방금 그중 한 명이 골목 입구에서 배회하는 거 봤어요. 혼자는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형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 말 듣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의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앞에 오토바이 몇 대가 서성이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남자들이 들어와 괜히 커피 하나 시켜놓고 자리를 오래 잡는 것도 그중 하나가 계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커피 잘 마셨어요. 근데 이런 조용한 가게에선 조심하는 게 좋겠죠?
특히 밤에는요. 말끝에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안 웃더군요. 손에 있는 문신에서 낯익은 무늬가 보여서 바로 알았죠. 그날 모래사장에서 나한테 찍혔던 그놈들 쪽이었어요. 이상하게 화는 안 났어요. 대신 오래 묵은 피로 같은 게 올라왔죠. 내가 뭘 잘못했나? 지켜야 할 내각에 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 40이 넘어 혼자 살면서도 여전히 누군가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 이후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 표정이 그랬어요. 괜히 엮이기 싫다. 저 사람 좀 무섭다. 혼자 사는 여자가 저러면 안 되지. 그런 눈빛. 가장 속상했던 건 체력 수업을 받던 아이들 부모님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죄송해요, 민주 씨. 애가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돼서 요즘 좀 바빠져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핑계였다는 걸 다 알았어요. 누군가 무슨 말을 했겠죠. 저 카페 사장, 폭력적이래.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며칠은 아예 체력 수업도 쉬었어요. 아이들에게까지 이상한 분위기를 전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정리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하지만 문 너머엔 민찬이 얼굴이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보셔야 해요. 그가 핸드폰을 들이밀었고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속에선 그날 바닷가 사건 이후로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무래기 5시 골목 어귀에서 상인들한테 슬쩍 겁주는 모습? 그 카페 사장, 이상한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골치 아프대요.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운 여자가 그런 짓을 해. 동네 분위기 흐린다니까. 그 말들을 누군가가 몰래 찍어 올렸고 영상은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그날 때려 눕힌 게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 해운대 이 뒷골목을 기어다니는 조직의 발톱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발톱이 이젠 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누군가 일부러 내 가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진짜로 체감한 건 그날 새벽이었어요. 가게 유리문에 작은 금이 가 있었죠. 처음엔 그냥 날씨 때문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유리 한가운데 담뱃불로 누군가 지져놓은 흔적이 있더군요. 안에서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표식은 분명 메시지였어요. 우린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다음 날 이 사장님이 조심스레 말했죠. 민주 씨, 나쁜 마음은 아닌데 가게 조금 쉬는 건 어때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그 말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 말이 내 숨통을 조이더군요. 쉬면 내가 진다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계속하면 모두가 날 피할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엔 진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자물쇠 구멍에 순간 접착제가 발라져 있었어요. 어떻게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카페 옆 체력교실 창문이 밤사이 깨져 있었어요. 안에 있던 폼매트 몇 개가 칼로 찢겨 있었고요. 벽에 걸어둔 아이들 사진들도 다 찢어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빨간 매직으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줌마 경고했잖아. 경찰을 불렀지만 돌아온 말은 예상대로였어요. 목격자 없고 CCTV 사각지대네요. 요즘 골목 돌며 장난치는 애들도 많아서요. 혹시 따로 원한 있는 사람은 없으세요? 대답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원한이란 게 말장난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애초에 정식 신고도 못하게 만든 게 그들의 방식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오 여사님 분식집이 갑자기 보건소 점검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말이에요. 장복래 할머니 댁은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찾아왔대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무슨 층간소음이겠어요. 이 사장님은 갑자기 가게 임대료가 2배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였죠. 모든 게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날 주먹을 쓴 대가를 동네 사람들이 대신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문을 닫고 조용히 불 꺼진 가게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6. 가게 창문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하더군요. 야, 여기 사장 말이야. 옛날에 킥복싱 했다며? 그니까 지금은 커피 타는 게 더 어울리지 않냐? 나이도 있는데. 야야, 조심해라. 한 번에 넷은 힘들어한대. 하하. 아줌마, 들리죠? 우리 목소리. 웃음소리가 났고 그중 하나가 유리창에 탁 손바닥을 쳤어요. 그 소리에 커피잔이 흔들렸고 제 손도 잠시 떨렸죠. 문을 벌컥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그 순간을 속으로 되뇌이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장복래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말없이 자리에 앉으시더니 제 손등을 살짝 쳤습니다. 많이 참고 있지? 그 사람들 이 동네 오래 못 버텨. 그런 식으로는 안 돼. 할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내 편이 어딘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노린 게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며칠 뒤 오 여사님 분식집이 완전히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벽에 유리문 박살났고 냉장고 전원이 빠져 있어서 식자재 다 버렸다고요. 현장엔 어떻게 장사하실 거냐는 메모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답니다.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명백한 경고였죠. 누가 날 감쌌다간 같이 다친다. 이제는 제가 침묵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공포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찬이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사장님, 사실 저 걱정됩니다. 근데 그날 그 장면을 직접 본 이상 그냥은 못 넘기겠어요. 민찬이는 유튜브에 제 과거 경기 장면과 해운대 모래사장 사건을 엮은 편집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본 진짜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하죠? 진짜 무서운 건 폭력도 아니고 모두가 입 다무는 분위기죠.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다시 느꼈어요.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큰 싸움이라는 걸. 그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카페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9시 반도 안 된 시간에 문이 덜컥 열렸어요. 커피 되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회색 바람막이에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서 있더군요. 눈매는 매서웠지만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컵을 준비하려다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그 남자 그냥 손님이 아니었어요. 카페 구석에 앉아 다리를 꼰 채 핸드폰 화면을 보며 중얼였죠. 오른발 바깥 록킥 쓰는 여자. 2004년 도쿄 결승에 한 명 있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사람 나를 안다. 아니, 기억한다. 커피를 내려 건네자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강민주 씨 맞죠? 킥복싱 국가대표. 네, 그런데요. 난 최봉렬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쪽 가게 들락거리는 애들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순간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죠. 우리 쪽 애들이 멍청하게 굴었더군요. 모래 뿌리고 바보처럼 영상 찍히고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말투 조용했지만 안에 담긴 권력은 분명했어요. 카페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니 골목 입구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운전석엔 까만 정장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난 이 동네 오래 봐왔습니다. 상인들 건들지 말자고 한 건 내 방침이었어요. 근데 내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몇 있어요. 민주 씨한텐 불쾌했을 거고 그는 허리 숙여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정중하게 진심인지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스처가 더 당황스러웠죠. 제가 직접 사과하러 온 거고요. 대신 하나만 물읍시다. 네. 왜 때렸어요? 그냥 넘길 수도 있었잖아요. 그 질문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래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40이 넘은 여자가 혼자 비키니 입고 있으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화나는 건 맞아서가 아니라 무시당했을 때니까. 그 말에 잠시 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상하게 긴장을 풀어주더군요. 이제 우리 애들이 안 건드릴 겁니다. 대신 골목에서 조용히 지냅시다. 서로 안 건드리면 문제도 없잖아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아, 애들 넷. 내가 손 좀 봤어요. 다시는 동네에서 양아치짓 못하게 정말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서서 뒤돌아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강 사장님. 혹시 다시 링에 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네. 나도 옛날에 복싱 좀 했거든요. 물론 국가대표까진 못 갔지만. 그때 그 느낌 잊기 어렵죠. 가게 문이 닫히고 SUV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간 후에도 나는 꽤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시 링에 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날 이후 골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토바이도 안 보이고 누군가 내 가게 앞을 서성이는 일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정리된 느낌보다 조금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 같은 정적.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아주 낯선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최봉렬 씨가 떠나던 날 제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며칠은 정말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요. 오 여사님 분식집엔 손님이 다시 줄을 섰고 장복래 할머니는 제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도 참 잘 버텼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에 웃음도 나왔고 정말 다 끝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 카페 건물 옆에 새로 생긴 공사 현장에서 영업허가 조건 위반 점검 예정이라는 구청 통지문이 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고 민주 씨 조용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일이 커지면 우리도 피해보니까. 그 조직 사람이 와서 정리했다고 하던데 정말 끝난 건 맞아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당분간은 체력 수업 같은 건 자제해 주시면. 이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골목은 다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말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젠 제가 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찬이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어제 최봉렬이라는 사람 봤어요. 골목 앞 술집에서 누군가랑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민찬이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싸해졌어요. 강민주 그 여자 생각보다 쓸모있네. 앞으로 우리 쪽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최봉렬이 제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도 다시 링에 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안이었던 거죠. 며칠 뒤 정말로 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강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요? 이 동네에서 체육관 하나 차리는 거 어때요? 큰 규모로. 투자는 제가 할게요. 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계속 말했어요. 요즘 여성 자기방어 수업 인기 많잖아요. 강 사장님 같은 국가대표 출신이 가르치면 분명히 대박 날 거예요. 물론 우리 쪽 사람들도 가끔 들르긴 하겠지만요. 그 마지막 말에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그들의 간판이 되는 거였어요.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나쁜 조건 아닌데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최봉렬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강 사장님, 세상에 그냥 조용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한번 주목받으면 계속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익을 보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그가 나간 후 민찬이도 그걸 느꼈는지 어느 날 제게 묻더군요. 사장님은 지금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억울한 건 없어. 다만 그날 내가 맞았더라면 지금쯤 훨씬 편했겠지. 그런 생각은 들어. 마흔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계산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게 그게 좀 지쳐. 민찬은 그날 밤 자기 노트북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제게 조심스럽게 보여준 게 있었죠. 유튜브 영상. 썸네일엔 해변에서 모래를 털어내는 제 모습이 들어가 있었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그녀가 모래를 털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킥복싱 국가대표 해운대에서 벌어진 일. 영상은 짧았어요. 그날 바닷가 영상과 함께 제가 아이들에게 체력 수업을 해주는 모습,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 민찬이의 나레이션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민주 씨는 싸우려 한 게 아닙니다. 지키려 했고 참으려 했고 결국엔 터졌습니다. 폭력은 나빴지만 그 상황에서 진짜 폭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 안 했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폭력이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댓글엔 제가 예상치 못한 말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아, 나도 저런 경험 있었다. 참다 한마디 했더니 결국 내가 문제인 양 취급받았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면 그게 왜 문제냐? 사장님, 응원합니다. 그 커피 마시러 가도 될까요? 가게 손님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시키며 조심스레 말 붙이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영상 봤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날 해변에 있었는데 그거 진짜로 본 거예요. 영상으론 절반도 안 나왔더만요.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은 다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문을 닫으며 민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알 것 같아.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만 이상한가? 라는 느낌이 더 무서운 거더라. 민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는요, 우리가 겁내야 할 건 진실이 아니라 침묵인 것 같아요. 영상이 퍼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면서 가게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고요함이 또 다른 폭풍 전의 정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건 정확히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오후 장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가게 문이 탕 하고 세게 열리더니 모래사장에서 나를 조롱하던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왼쪽 눈 위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입술도 살짝 부어 있었어요. 여기서 애들 운동 가르친다며? 그거 불법 아니야? 시설 허가도 안 받았잖아. 그 목소리, 그 표정, 이젠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눈동자 안엔 분노도 비웃음도 없이 불안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최복렬 씨였습니다. 운동화에 바람막이, 손엔 커피 대신 파일이 들려 있었죠. 그는 가게 한가운데에 선 채 조무래기처럼 굴던 남자를 쏘아봤어요. 내가 뭐라 했냐? 이 동네는 건들지 말라고 했지. 그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최복렬 씨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강 사장님, 저희 쪽 애들 정리 좀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파일을 툭 내밀더군요. 그 안엔 조직 내 내부 보고서가 있었고 그 보고서엔 개인적 사욕으로 지역 상권에 폐해를 끼친 건달 4명의 제명건이라 적혀 있었어요. 우리도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사람들 신뢰 못 얻죠. 그래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제 손으로 말끝을 흐리고 나가려는 그를 붙잡고 물었어요. 근데 왜 하필 저한텐 그렇게까지 예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날 영상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 여잔 그냥 사람 때린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 무시당한 걸 참다 못해 정리한 거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정리는 꽤 보기 좋더군요. 이젠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강 사장님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이 닫히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은 기분. 그날 저녁 민찬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기 최복렬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친절해요. 조직 사람치고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그런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최복렬이 저에게 보인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며칠 뒤 그 의도가 명확해졌어요. 최복렬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 입은 중년 남자 둘과 함께 왔죠. 강 사장님, 소개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 체육회 관계자분들이고요. 여성 자기방어 교실 공식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국가대표 출신이 가르치는 수업이라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죠. 공간도 더 크게 마련해드리고 홍보도 도와드리고요. 물론 몇 가지 조건은 있지만. 어떤 조건이요? 간단해요. 우리 쪽 사람들도 가끔 수업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지역 행사 때 시범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그때 깨달았어요. 최복렬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다는 걸. 저를 완전히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였어요. 물론 겉으로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최복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조용히 제 속도로. 그가 일어서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강 사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동네에서 혼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 민찬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들 넷과 함께요. 사장님, 체력 수업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최봉렬이 표정을 바꿔 말했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그들이 나간 후 아이들과 함께 체력 수업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거구나. 내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아무 계산 없이 웃는 아이들, 조용히 커피 마시며 쉬어가는 어르신들, 그리고 내 옆에서 묵묵히 함께해주는 민찬이.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간 후 카페 앞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체력 수업 받던 아이들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사람다움을 배웁니다. 그리고 분식집 오 여사님은 마침표를 찍듯 덧붙였죠. 민주 씨, 이 골목 지켜줘서 고마워요. 우린 사실 늘 누군가 좀 나서주길 바라고 있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난 그저 내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지금껏 단 한 번도 없던 기대는 벽이었던 거죠. 나는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지켜내며 존재를 증명한 거였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땐 참 따뜻하더군요. 요즘은 아침 8시 반이면 어김없이 오 여사님의 단팥빵 냄새가 골목에 퍼집니다. 10시 무렵엔 장봉래 할머니가 빨간 양산을 들고 카페에 들어오시죠. 창가 자리에 앉아 늘 그러듯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내가 먼저 말 걸지 않으면 그분은 여전히 고개만 끄덕이지만 그 눈빛은 말해요. 잘 견뎠다고요. 민찬이는 복학했어요. 가끔 주말마다 커피 내리는 아르바이트는 계속하고 있고요. 체력 수업도 다시 열렸습니다. 폼매트는 새로 깔았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전엔 승찬이라는 아이가 제게 슬쩍 묻더군요. 사장님 옛날에 진짜 국가대표였어요? 그래서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에 운동 좀 했지.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날 저녁 체육교실 끝난 후 어르신 몇 분이 남으셨어요. 분식집 아주머니, 철물점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까지 다들 말없이 커피를 드시고 계시는데 장봉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 씨,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조용한 골목에 너무 조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랬겠죠. 근데 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한번 딱 해줬어야 했거든. 40이 넘은 여자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사람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들었던 링의 함성이 살짝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강민주, 파이팅? 버텨, 민주야. 그 땀 냄새 가득하던 체육관, 누군가의 응원이 그토록 절박했던 순간들.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최봉렬이 마지막으로 카페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였고 정장도 아닌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죠. 강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사실 처음엔 사장님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켜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사장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용하려 하면 안 되겠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날 해변에서 일어난 일이요. 사장님이 때린 건 우리 애들이지만 사실 그 애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받으며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당당하게 맞서더라고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우리 쪽에서 다시는 사장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줘서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원하고 있었구나.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는 것. 바닷가 모래사장에 던져졌던 그 한 삽의 모래가 결국 이렇게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커피 머신 소리는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울리고 있어요. 체리 무늬 비키니도 이제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누군가 조용히 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물어봐 주세요.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링이 있습니다. 그 위에 홀로 서 있는 당신, 지금도 분명 잘 버티고 계실 거예요.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7순, 8순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냥 버튼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용기입니다. 그 힘이 지금 제게 정말 컸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꼭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